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북한의 성공적인 미사일 테스트를 진짜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이 북한의 핵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초조한 지적이 이어집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세 번째 함대를 태평양에 파견합니다. 국방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일 북한 핵에 대한 요격 실험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 이슈도 중요하지만 젊은이 일자리 창출이 그에 못지않다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한국 젊은이들의 종교 활동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을 대통령 자신은 홈런이라고 자평합니다. 그러나 백악관에 돌아오기 전부터 사위가 주인공이 돼버린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위가 러시아와 비밀 채널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는 보도는 가짜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고 트윗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캔들과 관련해 러시아와 또 백악관 내부의 정보 유출도 탑 이슈입니다. 누가 국가를 버리고 개인 이익을 얻으려고 정보를 흘리는지가 빅 이슈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당을 초월해 국무장관들이 해온 국무부의 라마단 디너 주최 자리를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이슬람 국가에 보내는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헤드라인을 읽다가 먼저 읽고 나서 정정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방송을 시작하면서 좀 순서를 바꿔보려고 한다던가 갑자기 그래야지 될 때가 있잖아요. 신문이 아니고 방송이기 때문에 초 단위로 뉴스가 바뀌니까 그것을 결정하면서 헤드라인을 읽을 때는 꼭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실수를 했는가? 네, 맨 마지막 헤드라인이군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국무부의 라마단 디너 주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고 국무부에서 하는 그 행사는 이어지는데 예정대로 되는데 국무장관만이 참석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 이것은 사실 국무장관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미국이 이슬람교가 국교인 그런 모든 국가에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후반부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한 그런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이제 기념식이 일단은 거의 대통령이 연설을 했으니까 종료가 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있었던 메모리얼 데이 이벤트였습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현충일과 같은 이벤트죠. 물론 이 선율 뒤에 미국 국가도 있었고 또 여러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은 이벤트들이 이어졌고 그리고 대통령이 연단에 들어설 때부터 박수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이라든가 군인 가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Spending their last moments. 네,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이 이미 말을 하는 것이고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박수 소리가 아주 커서 대통령이 그 곧바로 그 준비한 연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연단 위에 올라섰을 때부터 좀 전에는 말하기 직전이었습니다마는 굉장히 환호해서 대통령의 모습도 좋아 보였고, 그리고 그 연설에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이 해왔던 것과 뭐 거의 같은 그런 내용의 연설을 spending 했습니다. their last moments on this earth in defense of this country and of its people. Words cannot measure the depth of their devotion, the purity of their love, or the totality.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죠. 이제 군인들이 그 마지막 생명이 그 끝나는 그 부분이요. 나라를 위해서 또 미국인들을 위해서 그런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들의 헌신을 말로는 다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몇 명의 그 장병 중에서 국가를 지키다가 다친 사람들 또 그들의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고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모리얼 데이 이벤트는 대통령에게는 끝났는데, 이보다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들이 미국 국내에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의 변화, 그 리셋 설정 버튼이 눌러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지금 아주 그 중요한 것이죠. 대통령이 아흐레 동안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이태리까지 그 해외 순방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본인은 홈런을 쳤다라고 자평을 했고, 드러지 리포트처럼 대통령을 그 지지하는 그런 그 미디어도 역시 홈런이었는데, 진보 미디어가 이 홈런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내용도 제대로 보도를 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 사위가 이번에는 그 러시아 스캔들에 완전히 그 가운데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지금 전문가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믿는 사람, 최측근, 그리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자레드 쿠슈너 대통령의 그 맏딸의 그 남편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금이 갈 수도 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정도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지금 그 집중을 할 텐데, 워싱턴 포스트가 다시 보도를 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다. 뉴스원도 지적하지 않으면서 전하는 게 그게 무슨 뉴스냐라고 했지만, 그 뉴스 자체는 페이크가 아니라 사실로 보입니다. 한마디로는 그 쿠슈너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요. 지난해 12월 1일이나 2일에 러시아 그 주미 그 대사와 만나서 정부 채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비밀 채널을 뒤로 만들어서 러시아와 그 백악관이 조금 그 대화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미국의 대통령 사위가 그 당시 인수팀이었어요. 제안을 러시아 쪽에 미국이 테크니컬리 적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지금 뭐 공화당 측에서는 처음에는 그럴 리가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일부 그 HR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같은 사람은 미국이 뭐 여러 나라와 백채널이 있으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백채널이 있기도 있겠죠. 핫라인이. 그러나 그 핫라인은 누가 보더라도 미국과 동맹국인 예를 들어 영국과의 핫라인, 지금 그 독일과의 핫라인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러시아와의 핫라인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지금 그 사위의 관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사위의 영향력이 백악관에서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존 맥케인 그 연방 상원 의원이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그 캔베라에 주말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직까지 그 사위가 과연 러시아에 그런 제안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굉장히 이게 그 중요한 이슈다. 오히려 아이시스와의 싸움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다. 미국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그런 그 러시아와 그 대통령의 사위면서 선임 고문이 그런 라인을 갖자고 했단 말인가? 이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도 현재로서는요,
대통령의 사위가 미국의 모든 비밀 정보에 접근하도록 지금 돼 있잖아요. 그 접근을 다시 차단을 시켜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국은 로버트 뮬러 지금 특별검사가 러시아와 연관돼서 이제 그 지명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이 내용을 지난해 12월 달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뉴스원을 편지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백악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새나가는 게 정보국 사람들, 그 정보국 사람들은 모두 다 트럼프 사람으로 교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짧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었던 아니면 적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 정보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언론에 흘려주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었던 관계자들이 언론에 계속 흘리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믿어왔는데 이제 자레드 쿠슈너의 그 러시아와의 연관설까지 이렇게 드러난 지금으로 보면은 백악관 내부에서 지금 웨스트 윙에서 계속 흘리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 그 중요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참 그 백악관 웨스트 윙에서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지 지금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벌써부터 내부 싸움을 하고 있구나. 나라야 어떻게 되든 대통령의 아젠다가 의회에서 통과되던 말던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웨스트윙에서 일하는 백악관 스텝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을 해서 이거 지금 대통령 사위를 좀 흔들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대통령 사위 선임 고문에게 아주 나쁜 이슈들을 워싱턴 포스트에도 흘리고 뉴욕 타임스에도 흘리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사위에게 나쁜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 만한 백악관의 자문이 누가 있을까? 여기서 당연히 사람들은 스티브 배넌을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사위 때문에 뒤로 밀려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고 있는 스티븐 밀러라는 이 두 사람은 미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내셔널리스트라고 할까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민주당에 대해도 또 정보당국과도 전쟁을 선포한 이 사람들인데 그런데 얼마 전부터 스티브 배너는 대통령을 만드는 설계사이기는 했지만 지금은 뭐 백악관에서 쫓겨나냐 쫓겨나지 않느냐 그런 백척간두의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슬슬 이제 자레드 쿠슈너에 관한 정보를 흘리면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그 보도가 되고 있고요. 제가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료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떤 때는 한두 마디 전해드리는 것은 그 언론의 출처를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방송이 끝나고 나서 todayus.com에 원문을 링크해 놓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 내부에서 스티브 배넌과 연설문을 작성하는 스티브 밀러라는 사람과 그 민족주의자들 팀과요. 또 백악관 내에 민주당이다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고 그리고 게리 콘이라는 또 다른 아주 젊은 국가경제자문이 있죠. 이 이제 두 사람이 팀이 돼서 일하고 있는데 대통령 딸과 함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 중간에 껴있는 사람 정도라고 하면은 그 라인스 그 프리버스 비서실장도 지금 굉장히 자리가 좀 위태롭다 하잖아요.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과 함께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금 그 자레드 쿠슈너가 러시아의 비밀 채널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커멘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대통령이 자리에 들어서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애국심이 사람들이 없어서 정보를 대통령에게 결국은 나쁜 정보를 흘리는가 하는 것들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그 방문한 그런 뭐 나토
나토 정상회의라든가 아니면 이태리,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고 팔레스타인 아바스 그 대통령과도 만났고 나토 정상회담 또 그 일본 총리도 따로 만난 G7 정상회의 같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공화당이면서도 저 사람 공화당 아니야 하고 공화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빗 브룩스도 역시 이번 그 해외 순방은 성공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그 대통령 사위 스캔들 때문에 가려지고 있고 대통령이 지금 트윗하는 것을 이미 그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모니터링이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아주 오래 자신의 그 비즈니스 일을 봐준 변호사를 그 백악관의 변호사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지명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트윗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자신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나토에 대해서 내가 나토의 성공적인 미팅을 끝내고 이태리에 다시 도착을 했는데 다른 국가에게 분담금 더 내라고 말했다.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고 이런 트윗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트윗을 삭제하고 이런 트윗으로 바꿔 올렸습니다. 이태리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그 나토 정상회의를 끝내고가 아니라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라고 바꿨고 그리고 미국이 그 돈을 많이 그 절약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또 미국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G7 정상회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트윗을 바꿔서 올리는 것을 보면은 대통령의 트윗을 대통령의 그 개인 변호사가 이제는 좀 그 제한하기 시작했다 하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에서 가장 그 성공을 했다는 사람은 멜라니아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의 악수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의 미국에서도 금요일에 그것을 맨 앞에 전하느냐 하고 불만을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좀 양보하는 것을 양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그 손을 아주 세게 그가 결국은 뒤로 물러설 때까지 대통령이 먼저 결국은 풀고 말았잖아요. 그 손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악수를 끝까지 강하게 하는 게 지금까지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왔는데 그것을 깨보려고 힘줘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독일 총리가 이 나토 정상회담에 대해서 또 한 말에 대해서는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멜라니아 트럼프의 옷도 굉장히 그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죠. 보통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이 그것도 지금 자리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인이 어디 갈 때마다 여기 가서는 그 머리 수건을 쓰지 않고 저쪽에 가서는 머리 수건을 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말로써 보여주는 성명입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이태리에 다시 가서 입었던 코트가 코트 하나에 꽃이 막 그 달려있는 코트요. 5만 $1,000, 5만 1,000 몇백 달러던데요. 라고 하는 것이 비싸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원래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부터 부잣집 그 만화님이었고 본인 자신도 자신의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5만 $1,000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간중간 입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긴 그 밑에까지 내려오는 통바지를 입고 이제 골드 벨트를 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황을 만날 때는 머리에다 그 베일을 쓴 것, 이방카도 썼지만 이런 모든 그 스테이트먼트, 주목받은 것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그 훌륭한 외교였었다 일종의 그런 얘기를 그 데이빗 브룩스 씨도 하더군요. PBS의 그 뉴스 아워에 나와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하나 알려진 것이 멜라니아 트럼프가 카톨릭 신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었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장로교 신자고 그러면 멜라니아 트럼프가 이제 그 카톨릭 신자라는 것은 미국의 백악관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제키 케네디 이후에 처음으로
카톨릭 신자가 들어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이게 이슬람교 그 의식을 국무부에서 국무장관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가 되는 것처럼 First Lady가 카톨릭 신자라는 것도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교황도 이 그 로사리를 그 멜라니아 트럼프에게 선물로 주고 친절하게 그 얘기를 건네고 멜라니아 트럼프도 그 교황을 만나고 나서도 그 전후로 해서 기도식에도 참석을 했고 예배에도 참석을 했고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도 갔었잖아요.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태리에 가서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성호 긋는 그런 사진도 봤습니다. 원래 왜 알 수 없는 것이 슬로베니아 출신이기 때문에 구소련이 지배했었던 그 멜라니아 트럼프의 아버지는 슬로베니아에서 공산당 멤버였습니다. 이게 뭐 일을 가지려면 공산당 멤버일 수밖에 없고요. 공산당 멤버라는 것은 공산당 자체가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카톨릭 신자가 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보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2월 달에 멜라니아 트럼프가 플로리다에서 이제 대통령이 쭉 그 승리 투어를 하고 다닐 때 그때 이제 아주 그 자랑스럽게 내 남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하기 전에 이 주기도문을 읽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니 주기도문도 외우지 못하고 그것을 써가지고 와서 읽느냐 하는 것이 이슈였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멜라니아 트럼프가 아버지는 공산당 멤버였지만 본인이 언젠가부터 이 카톨릭 신자였구나.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읽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미국의 백악관에는 뭐 6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카톨릭 그 신자가 백악관 패밀리가 되는 의미가 됩니다. 아직 알링턴 국립묘지를 대통령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다른 대통령들과는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알링턴 국립묘지를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일일이 그 묘지를 다니면서 꽃을 한 송이 들고 이렇게 들어서 보이기도 하고요. 하늘 높이 치켜들어서 그것을 이제 무덤에 놓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은 같이 그 사진도 찍어주는 모습. 그리고 좀 전에 그 행사를 할 때도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옆에 있는데 국가 부를 때 따라 부르지 않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만 그 연단에서 아주 크게 따라 부른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와 하고 환호할 때는 땡큐 하면서 그 근엄한 오늘의 행사에서 손도 이렇게 흔들어 보인다든가 굉장히 좀 친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계속 그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주말 어제 있었던 북한의 또 다른 그 미사일 테스트는 굉장히 미국으로서도 중요하고 미국 국방장관은 분명하게 외교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 하나 했네요. 북한 어제 핵 발사 시험 테스트 한 것에 대해서요. 북한이 이웃 나라 중국을 무시한다. 중국 화나라고 하는 소리인가요?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중국이 지금 열심히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고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들어서 지금 9번째 그 미사일 테스트고 신형이고요. 탄도미사일 동해상 쪽으로 그 스커드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북한도 새로운 타입의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은 이번 이 미사일이 제대로 가동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계속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고체 연료를 쓰는 등 이런 변화를 파라다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하게 미국이 두려워해야지 된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발전 단계 현재에 대해서요. 그래서 미국 정보국이 북한 미사일 능력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시그널을 보는 것을 놓쳤다.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이 지금 따라잡아야지 된다.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그 미사일 테스트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격 같은 것을 좀 했잖아요. 그 left of lunch라고 해서 left of lunch. 네, 발사 직전 교란.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발사하기 직전에 컴퓨터나 이 사이버상으로 교란 작전을 해서 실패를 하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제일 처음에는 그전에는 대화할 수도 있다 햄버거 먹으면서 그러다가 취임 초기에는 선제 공격 가능성이 강하게 그 위로 나왔었고 어제는 지금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결국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대재앙이 올 것이다. 너무나 그 무기 그런 그 북한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이 당연히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까지 미국이 그 북한을 군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면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싸움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기를 가지고 CBS의 Face the Nation에 출연을 해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한 답입니다. Conflict in North Korea, John, would be probably the worst kind of fighting in most people's lifetimes. Why do I say this? The North Korean regime has hundreds of artillery cannons and rocket launchers within range of one of the most densely populated cities on earth, which is the capital of South Korea. 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 서울이 그 북한의 그 강한 무기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고요. Regime is a threat to the region, to Japan, to South Korea.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고 They would bring danger to China and to Russia as well. 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중국과 러시아도 위험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Into combat if we're not able to resolve this situation through diplomatic means. 결론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같은 그 재앙이 올 것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고요. 오늘 그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은 해군의 그 세 번째 항공모함이 지금 태평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USS 니미츠. 가장 뭐 큰 함대 가운데 하나에 속하죠. 그러면 지금 두 척이 이미 태평양 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USS 로널드 레이건호 그리고 이제 USS 칼 빈슨호 플러스 세 번째인데 미국이 이렇게 항공모함을 세 척을 같은 지역에 함께 보내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그 드문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북한의 그 핵 공격에 대비해서 요격 미사일 발사 그 실험을 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그 요격 미사일 그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한국에도 그 사드 나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아이젠하워 행정부부터 시작을 했는데 미국의 이게 참 그 딜레마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총알이 마치 날아가는 총알을 맞추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미국이 1,300억 달러를 썼는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성능은 별로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는 이 요격 미사일 시험을 처음 하는 것인데 가장 최근에는 2014년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그 시험은 2004년도 부시 대통령 때에 시작을 했는데 실패율이 56%인 거거든요. 실패율이라는 게 이게 모의 핵탄두를 맞추기를 한 것이지 실제로 실전에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의고요. 모의보다는 실전에서는 그 핵탄두가 나가는 것은 오히려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실패율이 67%, 56%가 아니라 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2014년도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 뒤에 3번 다 연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일 과연 이 요격 미사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시험되는 것이 성공할 것인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주목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 그 시스템의 오점을 급하게 고쳐야지 된다. 빨리 고쳐야지 된다. 북한이 지금 저만큼 따라왔는데 하는 것이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내일 테스트는 비교적 좀 실전에 가깝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주목되는 부분이고, 이와 함께 이제 지난 주말에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까지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 데일리 메일의 경우는 이제 좀 그 자극적인 뉴스도 많이 보도하지만 거침없이 뭔가를 전하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그 뉴스가 그곳에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사히 신문이 먼저 며칠 전에 보도를 했었잖아요. 김정남이 암살당한 것은 김정남이 미국 스파이를 말레이시아에서 만난 것을 북한의 김정은이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 아사히 신문의 보도를 다시 데일리 메일이 전하고, 이 데일리 메일의 보도를 미국에서 받아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지금 그런 뉴스인데, 그럼 김정남이 미국 스파이를 말레이시아에서 만났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만나고 나서 나흘 뒤에 지금 그 암살 당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김정남의 그 컴퓨터 그 USB 메모리 스틱을 쭉 보니까 뭔가 그 정보를 미국 에이전트, 미국 스파이에게 김정남이 줬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사히 신문의 보도였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미국 그 스파이와 김정남이 만난 것을 그 알고 있으면서, 또 북한도 알고 있으면서도 며칠 침묵하다가 암살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김정남이 숨지고 나서 그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돼 왔었던 것이, 중국이 김정은을 못마땅해 하기 때문에 중국식 경제개혁 그 개방을 하기를 원하는 김정남을 새로운 정권으로, 대한 정권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계속 김정남을 보호해 왔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정남 암살은 중국의 체면도 국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미국 에이전트를, 스파이를 김정남이 만났다 하는 것은, 이게 이미 그 뭐 호텔에서 만나는 그런 그 자료, 사진 같은 것도, 비디오 클립 같은 것도 있더군요. 몇 시간 동안 만났다고 하고요. 이렇게 볼 때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도 지금 그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한 정권으로 김정남을 세우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미국 언론이 데일리 메일, 또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것을 재해석을 하면서 오늘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리하여 지금 미국과 한국의 북한이 가장 그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더 그 중요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런 뉴스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 측으로부터. 그리고 알자지라는, 역시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그 종교에서 점점 멀어지는가? 그것 역시 북한 경제 이슈와 연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두 가지 뉴스를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가끔 요즘은 자주입니다. 제가 이제 출근을 아주 일찍 하잖아요. 새벽에 출근할 때 NPR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오는데, 한국 관련 뉴스가 어찌 그리 그 요즘에는 그 많이 나오는지요. 오늘은 사우스 코리안의 젊은이들을 그 다루고 있는데, 30대의 임혁주 씨, 아니네요. 이 내용은 제가 좀 전에 그 내용은 알자지라고, 임혁주 씨는 25살인데 워크인,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걸어 들어가는 옷장이요. 그 정도 크기의 화장실 있고 샤워장 있고 공동 부엌을 쓰고 한 30 스퀘어 풋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작네요. 한 달에 $400 정도를 내고 사는데 너무나 그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힘들다. 벽이 얇아서 옆방이 하는 얘기 다 들리는데 하루에 15시간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답니다. 하이스쿨 다닐 때도 아주 그 성적이 좋았고 재벌 그룹에 취직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15살에서 29살 사이 젊은이들 11.3%가 일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3배 많은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진보 대통령 문재인 그 대통령을 굉장히 젊은이들이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해서 지지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이슈가 넘버원이지만 사실은 이 북한 이슈도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개성공단을 오픈한다던가 유엔과의 문제 같은 것이 해결돼야지 되겠지만요. 그런 것들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라고 이제 앞에 그 보도에서 운을 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5대 재벌의 판매 수익이 GDP의 58%를 차지하고 있어서 삼성이 뭐 셀폰 자동차뿐 아니라 아트 갤러리, 놀이공원, 보험 다 하고 현대도 병원 있죠. LG도 화장품 만들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사람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NPR 방송의 보도니까요. 지오프리 케인 씨가 인류학자인데 삼성에 관한 책을 낸 사람이잖아요. 너무 많은 스케일로 경제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데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동네 상권을 너무나 그 큰 재벌들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재벌이 스몰 비즈니스 업체에는 부품 하청만 주고 원하는 만큼 돈을 주고 원하는 때에 돈을 주고 계약도 엉망이고 스몰 비즈니스가 클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대기업에 가려고 몇 년씩 하루에 15시간씩 집 떠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현대 들어가려면 시험 보는 시간이 6시간이라고 하네요. 삼성은 삼성식의 SAT 시험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그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하냐 사업체가 하지라고 반박을 하죠. 그런데 그 단기적으로는 오죽하면 정부가 주도를 하겠는가 장기적으로는 자유시장 체제 정도로 이렇게 그 나간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이 스몰 비즈니스를 도와야지 또 재벌을 개혁해야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과연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정말 이러한 것들을 바꿀 수 있을지 작은 방에서 책과 씨름만 하고 사는 이 젊은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북한과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일자리를 만들어내라 하는 것이라고 지금 NPR 방송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자지라 방송은요. 젊은 세대가 한국에서 점점 종교에서 멀어지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들이 일자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라고 표현을 했냐면 한국에서 지금 그 종교를 물어보면 개신교가 20%, 불교 15%, 카톨릭 8%, 무교가 2005년도에 47%에서 2015년도에 답변이 56%로 늘어났답니다. 알자지라 방송의 보도예요. 아마 갤럽의 여론조사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한국의 20대가 신앙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46%인데 지금은 31%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교육 시스템에 오랫동안 갇혀 있고 그 다음에는 잡 마켓이 없으니까 몇십 년은 공부하느라고 그 다음에는 일자리 찾느라고 일자리 스트레스 받느라고 교회를 못 가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 스타일도 업데이트하고 뭔가 앱 같은 것도 만들고 교회에 너무 그 권위주의적인 시스템도 탈피를 하고 거기서 TV 그 턱쇼 같은 것도 만들어서 뭐 유희열의 뭐 스케치북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뭐 등등 사랑교회, 영락교회 그리고 성공의 대성당 정동에 있는 그런 곳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데이터를 보면은 2000년 이후에 한국의 실업률 젊은이들 너무 높은데 종교가 젊은이들이 가장 큰 고민인 이 job search, job market, 일자리 이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 해결점은 당연히 제시하지 못하고 방향조차 주질 못하기 때문에 이런 때 어떻게 교회가 있겠는가라는 게 그 알자지라 방송에 한국의 지금 젊은이들이 종교를 많이 갖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보도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과 세계, 미국 내에서의 이슬람교와 미국 장관의 입장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앙겔라 메르켈 그 독일 총리의 이 한마디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 다른데 독일어 전공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Und die Zeiten, in denen wir uns auf andere völlig verlassen konnten, die sind ein Stück vorbei. Das habe ich in den letzten Tagen erlebt. 다른 나라에 의존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Natürlich in Freundschaft mit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in Freundschaft mit Großbritannien. 독일의 미국이나 영국 의존도는 끝났다. 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유럽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을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정상회의 끝나고 나서 독일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유럽은 이제 미국과 손잡는 것을 끝나야지 된다는 것인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을 해야지 된다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토 뭐 분담금 많이 내라고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자 다시 이제 바꿔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럽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독일과 미국과의 관계를 말한 것이다. 물론 미국과 앞으로도 잘 지내야지 되지만 그러나 뭔가 조금 더 자립적이어야지 된다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미국과 유럽과의 트럼프 시대에는 전처럼 그렇게 가깝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 이 정도로 저도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분위기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뉘앙스가 라마단 얘기를 못 전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전해드릴게요.